안녕하세요. 미미상인. 오늘은 장안의 화제 눈물의 여왕에 등장하는 홍만대 회장 댁에 몰래 와봤습니다.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약간의 메이드 복장처럼 이렇게 옷까지 갖춰 입었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 홍만대 회장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퀸즈타운은 지하는 크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상으로는 각각의 개별 하우스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홍혜인 사장님의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혜인 사장 방문 앞에 좀 화려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비드 자맹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있고요. 인물화를 조금 몽환적인 기법으로 그리는 나름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김태수 작가의 조각을 배치했는데 색상이 워낙 산뜻하고 하얀색 배경에 놓인 저 조각이 좀 기분을 좋게 산뜻하게 발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면 큰 침대 머리맡에 가로로 긴 추상화가 한 점 놓여 있는데 저거는 이제 하나로 그렸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패널을 연결해서 이어붙인 그림입니다. 전은숙 작가의 그림인데요. 추상화 작품인데 구체적으로 보였던 여러 사물들이 어느 순간 흐릿해지면서 잔상과 인상만이 아주 화사한 색감으로 남은 그런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지금 극중 홍혜인 사장이 머리에 종양 때문에 가끔씩 눈앞이 흐려지고 또 기억도 희미해지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 작품 화면과 색조가 화사하고 밝은 걸로 봐서 그래도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그림을 통해서 해봅니다. 또 홍혜인 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물화가 여러 점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저렇게 개인 침실에 인물화나 사진을 많이 두는 경우는 없는데 아무래도 저건 드라마 제작진이 홍혜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작품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자기의 또 강력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인물화를 여러 점 배치해서 저것 또한 나중에는 이 드라마가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은밀한 곳 수장고에 왔습니다. 이 겹겹이 보안도 철저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 방에 보시면 일단 푸근한 다랑아리 하나 있죠. 다랑아리는 그 모양 자체가 풍요롭고 또 예전에 저기에다 뭐 쌀도 보관하고 돈도 보관하고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좀 풍요의 상징, 돈이 많이 모인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랑아리는 한국 미의 상징처럼 요즘은 해외 컬렉터들도 다랑아리를 수집하고 싶어서 무척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랑아리 하나쯤은 홍혜인 사장 방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고 들어서면 여러 그림들이 보이는데 러시아 추상 화가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모사품, 레플리카를 제작해서 건 것 같습니다. 실제 이미지는 러시아 실제 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작가들이 저작권이 없어야지 이 작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작가의 경우 1923년에 돌아가신 작가이고 생면추상의 경우에는 1924년에 돌아가신 작가, 즉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돌아가신 지가 100년 이상 된 작가라서 확실하게 저작권이 소멸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품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 분쟁은 없게끔 제작진이 미리 철저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혜인 사장이 말했듯이 작가 죽으면 오를 거라고 해서 이거 죄다 90대 하다닐 거 위주로 컬렉트한 건데 돌아가고 나면 그림값 오른다고 했는데 투자 가치로 봤을 때도 이런 추상화 경향의 작품들이 수백억 원대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 상징적으로 여기에 걸어놨습니다. 또 하나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윤성필 조각가의 흰색 작품이었는데 문 앞에서 홍혜인이 들어오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윤성필 조각가의 또 다른 핑크색, 파란색 작품들까지 있어서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 윤성필 조각가가 실제 90대의 작가는 아니고요. 실제 나이는 그냥 40대의 중진 작가인데 드라마에서는 드라마 컨셉을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홍수철 퀸즈마트 사장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수철 부부는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작품들부터 젊은 분위기가 넘치거든요. 팝아트 작품들이 많습니다. 팝아트란 대중문화에서 따온 아이콘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 색상도 좀 화사한 것들이 특징인데요. 베리킴이라는 한국 작가의 작품들로 큼지막하게 걸어놨습니다.
홍혜인 사장과 홍수철 사장 비교해보자면 그 연령대 30대의 요즘 말하는 MZ 컬렉터, 구매력 있는 상위 계층의 MZ 컬렉터의 소비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수철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보다는 방 안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작품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전반적으로 김태수 작가의 조각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화사하게 마치 꽃을 꽂아 놓는 것처럼 집안의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김태수 조각가의 작품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퀸즈타운의 지하실, 홍만대 회장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퀸즈타운의 센터 같은 역할인 지하실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메인 공간에 김창렬의 물방울이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 300호쯤 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호 사이즈로 제작돼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작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않을까라고 떠올릴 때 생각난 작품이 바로 김창렬의 물방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작품 김창렬의 물방울입니다. 홍만대 회장이 퀸즈타운 지하 가족들을 위한 전체 공간에서 크게 걸어놓은 작품과 거의 흡사한 작품인데요. 가로 길이가 2m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홍만대 회장의 집에 걸려있는 것도 이 정도 크기, 이 정도의 비율이 될 텐데,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은 그냥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피와 땀을 걸러 얻어낸 마지막 그 맑은 한 방울이라고 할 정도로 정수가 녹아있는데, 작가가 프랑스에서 작업을 할 때 가난한 화가로서 캔버스를 살 돈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림을 그렸던 물감이 묻은 캔버스를 씻어서 말린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그때 말린 캔버스 끝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을 보고 어느 날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린 물방울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탄생했는데, 물방울도 구도를 달리해 가며 물방울의 그 영롱함도 작품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작품값 비쌉니다. 10억 원 훌쩍 넘은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드라마지만 재벌로 등장하는 홍만대 회장의 방 혹은 집무실에는 적어도 김창렬 작품 하나 정도는 걸려 있어야 아무래도 드라마의 리얼리티가 더 살아날 것 같아서 제작진이 이 작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작품을,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작품을 저렇게 걸어놓고 촬영을 진행하는 것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작품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작품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서 똑같은 이미지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플리카, 모사품이라고 불리우는 그 작품을 걸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홍만대 회장에게는 김창렬 작품이 또 있습니다. 회사 집무실에 김창렬 작품이 2점 걸려 있는데요. 김창렬 작가가 1929년생인데 환갑이 되던 해 60세를 기념하면서 작품색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한자를 바탕에 적고 그 한자 위에 물방울을 그리는 회귀 연작을 시작하는데, 처음 한자를 한학자였던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힌 학문이 한자였고, 한자를 배우던 시절이 이제 자기가 고향에서 자기의 근본을 만들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월남을 해서 평생 고향을 떠난 채 이제 살다가 또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또 프랑스에서도 활동하고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신에게 한자는 고향과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나의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회귀 연작을 후반기 작업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홍 회장은 집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집에도 집무실이 있는데, 집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전진 쪽에서 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강소 화백의 작품 2점이 걸려 있습니다. 강렬한 붓질이 눈길을 끄는 추상화 2점입니다. 이강소 작가의 회화 시리즈들은 특정한 어떤 대상을 그렸다기보다는 자연의 에너지, 기운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 이런 붓질들이 어떻게 보니까 오리처럼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리화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기운, 영혼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기운을 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작품 보시면 조금 더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택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방 뒤쪽에 걸려있는 큰 그림이 이강소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만든
한화였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선호되는 그런 작가 중 한 명이 이강소 작가입니다. 그리고 퀸즈타운 거실, 그 센터에 있는 곳에는 김창렬의 대형 물방울 외에도 박서보 그림 걸려 있고요. 그리고 허달재 화백. 허달재 화백은 동양화를 전공해서 매화, 풍경화를 이렇게 큰 사이즈로 그리는 그런 작가인데 허달재 화백의 작품도 드라마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심차게 홍만대 회장의 수장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만대 회장이 나폴레옹의 마니아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자수성가한 자신의 모델이라고 여겨서 나폴레옹이 쓰던 칼을 수집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업 회장 중에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신 분이 그렇게 나폴레옹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나폴레옹의 모자를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구매력 있는 상위 컬렉터, 그런 수집가인 컬렉터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을 반영해서 그 시리즈를 이렇게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홍만대 회장의 경우는 수장고가 복층으로 이루어져서 1층에는 홍만대 회장이 좋아하는 19세기 후반의 이제 나폴레옹 관련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위층에는 컨템퍼러리 아트와 한국의 고미술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는데, 작품들을 잘 볼 수 있어서 아, 저게 부자의 수장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수장고 치곤 너무 밝아요. 특히나 저런 19세기 작품들을 저렇게 높은 조도로 비추면 작품 보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만 불 잠깐 켜고 사람들 없을 때는 불을 꺼두겠죠? 홍만대 회장이나 이 집 컬렉션을 저한테 이제 품평을 해보라고 한다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나는 컬렉터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컬렉션에 대한 철학이나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집 식구들을 보면 뭔가 나름의 주관이나 안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모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홍만대 회장. 그러면 이 컬렉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 있을까요? 난 당연히 김창렬의 물방울 제일 큰 거. 왜요? 그거는 이제 일단 비싸니까. 그래서 아니 뭐 무조건 이를테면 내가 오늘 이렇게 잠입한 김에 뭐 하나 떼가라고 한다면 그걸 떼가지. 제가 요거는 몰래 떼서 캔버스 둘둘 말아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